대한항공이 4월부터 실시하는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시카고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안 중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대한항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 남지 않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너스 항공권을 충분한 마일리지가 없는 경우 마일리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티켓 가격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복합 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마일리지는 500마일이며 마일리지 지불 부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카고의 경우 개편 후에는 공제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카고 한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가 많지 않을 경우 이를 복합 결제에 사용하기보다는 한국 방문 시 국내선이나 동남아 여행 등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주요 제약사들이 지난달에 983종에 달하는 의약품의 정가를 평균 5.6%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46 브루클린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6.34%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약값의 무더기 인상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IRA는 2026년부터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값 협상권을 갖게 되는데 메디케어 매출이 많은 10개 의약품을 선정해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됐습니다. 2028년에는 파트 B 의약품도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와 할인을 제외하면 남는 마진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기 약값 인상에 대한 명분인 셈입니다. 제약사들이 약값 인상에 나서자 연방의회와 시민 및 연장자 단체들은 약값 인상이 결국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는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해당 국가 사용자들은 시청 장소를 설정해야 하며 이곳에 살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계정당 2개의 보조 계정 설정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계정 공유자에 대해서는 $7.99 캐나다 달러를 비롯해 $5.99 유로 등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6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해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능력이 손상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정 공유자의 개인 시청 기록과 추천 콘텐츠 정보 등을 하위 계정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프로필 이전 기능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수그러져 갑니다. 아직도 한인타운 비즈니스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올 한 해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당분간 침체에 대비한 소비자들의 지갑만큼은 쉽게 열리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시카고 소식을 다루다 보면 데자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말로 기시감이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미 보고 경험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처음 겪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끼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최근 기업체나 기관과 관련된 서글픈 돈 관련 사건들이 오버랩됩니다. 첫째 이야기는 서버부 공립학교 푸드 디렉터가 급식을 빼내 무려 150만 달러를 훔친 사건입니다. 팬데믹 동안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됐지만 런치로 주문한 치킨 윙은 학교로 배달된 적이 없습니다. 급식 책임자는 자신의 밴에 치킨 1만여 상자를 싣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두 번째는 최근 레이 카운티 법정에서 이달 초 일어난 일입니다.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에서 일하던 매니저와
4주간 벌어진 기나긴 법정 공방에서 결국 140만 달러의 횡령 케이스가 밝혀진 것입니다. 원고인 사주 측이 민사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푸드 디렉터 기소 사건은 팬데믹을 포함한 수년간의 학군 예산 집행을 집중 심의하던 중 급식비 과다 지출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인 매니저의 회사 공금 횡령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꼼꼼히 지켜보던 업주와 아들의 눈에는 회사 재무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150만 달러의 급식 예산이 사라진 학교 당국이나 회사의 운영자금 140만 달러가 빈다는 사실을 알아챈 비즈니스 오너나 입장은 비슷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어 세계적 혼란이 일어나고 경기가 하강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재정적 타격을 피하기 힘들었을 터입니다. 학교의 런치 프로그램 매니저는 10년을 일했었고 뷰티 서플라이 업체 한인 매니저는 오너의 신뢰하에 모든 비즈니스 운영을 수년간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안에서 갑과 을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안에서 이른바 노사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형 업체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추세 속에 피켓을 들고 사측에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런 맥락은 금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기업체 직원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정진하며 사측은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과 베니핏을 챙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주와 직원이 함께 어울려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올 개묘년 토끼해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116회째를 맞는 시카고 오토쇼가 11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 다운타운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북미에서는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로 최장 기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벤트입니다. 11일부터 19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매코믹 플레이스 남쪽 전시관으로 주소는 2301 사우스 마틴 루터 킹 드라이브입니다.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5, 아동과 연장자는 $10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최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최신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3에서 5년마다 카드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 신청을 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당분간 새 카드로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매장을 닫을 방침을 밝힌 월마트가 시카고 지역 서버브 3개 매장을 폐쇄합니다. 링컨우드 매장을 비롯해 플레인필드 그리고 홈우드 매장이 오는 17일 혹은 3월 10일에 문을 닫습니다. 재정적 부실 운영이 폐쇄 이유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들은 다른 지역 매장으로 전근시킬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월마트와 샘스클럽 184개가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코스코에 밀리고 있는 샘스클럽의 경우 월마트 계열사로 버몬드, 오레곤, 로드아일랜드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류, 가전제품,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한 후계자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미국 유력 일간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딸이 예상되는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김주애가 군 고위층이 가득 찬 연회장에서 중앙 무대에 선 사진이 공개된 이후 분석가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 위원장 부부가 김주애와 함께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면서 김주애가 헤드 트래블에서 부부 사이에 앉고 그 뒤로 군 장성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부부가 몸을 김주애 쪽으로 향하고 김주애는 반듯하게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등 사진의 초점은 김정은이 아닌 김주애였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에서 11세로 추정되는 김주애가 통상 리더를 위한 자리인 사진 한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고위 장성들이 이 가족 뒤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머리도 어머니인 리설주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의 검은 스커트 의복과 실용적인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김정은의 존경받는 딸이라며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 이전에 사랑하는 이란 단어에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